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르장드르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변환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변환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그 변환을 하는 방법이 뭔지를 등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게 어떤 필요로 의해서 변환이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있고, 그 함수가 라지 x 변수에 의해서 이 함수 f 값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피에 대한 f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를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물리계를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이 x라는 변수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나중에 설명드릴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x라는 변수 자체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함수 값도 좀 더 잘 기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원래 이 에너지를 예로 들었던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기술하려고 했던, 설명하려고 했던 뭐 개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물리적이든 아니든 그 개가 있을 텐데, 그 개를 설명하는 그냥 다른 함수를 도입하자는 거죠. 일종의 변환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로 지금 설명을 하려면,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x라는 변수가 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거나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다른 변수에 의한 함수를 새롭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 함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이 카파라는, 뭐 아무런 그리스 문자를 쓴 거예요. 그냥 제가 카파라고 부를게요. 이 카파라는 변수는 특히나 이런 변수일 때 그거를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환이 그냥 변환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변수의 함수에 그거를 카파는 이런 변수일 때로 변환이 된다면은 그거를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변수로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새로운 변수가 될 때에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유용하느냐를 설명을 곧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그냥 이제 사실 x라는 게 모호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라도 이 카파라는 변수가 어차피 x와 f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f 자체가 원래 카파의 함수다, 이런 식으로 써서 카파를 조절해서 f를 고려하고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정보를 잃게 돼요. 이런 함수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일부 잃게 돼서 이 원래 기술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연력학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어요. 뭐 지금 들어드리는 예는 꼭 연력학 개념을 알아야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연력학에서는 뭐 자유에너지라는 에너지를 새롭게 정의 내려서 그 뭐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현상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라는 거를 주로 보게 되거든요. 헬르몰츠 자유에너지라는 뭐 어떤 그냥 함수 f가 있어서, 그 함수는 이 t와 v, 낮고 높은 그 온도와 부피가 크다 작다 할 때 그 부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t와 v의 온도와 부피에 대한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실제 화학 실험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수를 명확하게 이미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부피거든요. 더 직관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 그림이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화학 시료 등을 넣는 거예요. 여기 넣어서 이제 온도는 쉽게 장치로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피 변화로 알고 싶은 개가 아니거나, 또는 부피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기 내에 압력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라리 그냥 T와 V, 온도와 부피가 아니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새롭게 정의 내리면,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알게 되면, 이 헬리몰츠 자유에너지라고 불렀던 함수보다 깁스 자유에너지를 새롭게 변환을 통해서 얻으면, 부피를 몰랐던 이런 상황에서도 압력을 통해서 원래 기술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보의 손실을 잃음 없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하면 원래 함수가 있을 때 원래 변수로 원래 함수를 미분한 그것을 변수로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v라는 원래 변수에 의존했는데 그거를 p에 대해서 의존하는 함수로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변수 v로 원래 함수 f를 미분한 뭐 편미분이지만 어쨌든 미분 변수 p로 새롭게 함수를 얻어내면은 그게 바로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열역학에서 그 개념을 통해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설명을 좀 초반에 길게 드렸지만 포인트는 새로운 함수를 변환을 통해서 알고 싶다는 거고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도 가지고 있던 원래 정보를 잃지 않도록 변환함으로써 시스템을 잘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변수에서 의존하는 fx라는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파라는 새로운 변수로 도입하자는 거죠. 그게 르장드르 변환의 핵심이고 원래 변수를 원래 함수를 미분한 그것을 이제 카파로 정의해서 그 카파에 대한 함수를 이끌어내보자는 게 오늘 영상의 주된 스터디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카파라는 건 말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네요. 그죠? 미분이라는 게 그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 이제 이 검은색 점이 x와 fx가 일반적으로 이루는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x, fx라는 점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카파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카파가 결국은 이 x, fx에 정확히 이제 잘 대응되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fx가 아니라 f 카파라고 나타내도 정보를 잃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x, fx에 하나의 카파가 대응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x, fx를 나타내는 원래의 곡선인데 각각의 경우를 보면 좌측, 우측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모아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도 이 점에서는 분명히 x 값이 다른데도 카파가 같죠. 예, 이러면은 정보를 잃은 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울기 변수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카파라는 변수만으로는 정보를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변환을 함으로써 르장드르 변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접선인데 y절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x, fx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y축상의 절편, y절편을 새로운 또 고려 대상으로 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이 점에 좌표가 0, 마이너스 g 카파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x축상에서 0인 점이고 당연히 이거면 y 좌표만 남을 텐데 이걸 왜 카파에 대한 함수로 y절편을 두느냐면 카파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면 이 점에서라면은 이 g카파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네, 더 밑으로 내려갈 거고 예를 들면 여기 닿으면 이렇게 그어질 거고 즉 카파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y절편의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카파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정보를 잃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접선의 방정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이 잘 대응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하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끄면은 뭐 이 정도의 y절편이고 이 정도에서 끄면은 이 정도의 y절편 각각이 되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 보자는 거죠. 카파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르장드르 변환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말하는 거고 원래 함수를 원래 변수로 미분한 그런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변화로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은 x, fx 점의 좌표고 그 접선이 다른 점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0, 마이너스 g 카파라는 점을 지나요. 그의 기울기는 각각을 빼준 뒤에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균적인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게 직선이니까 이걸 잘 보면은 0은 빼나 마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g카파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게 fx에서 g카파를 얻어내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x에서 그냥 f카파를 얻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드렸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변수에 이런 변수를 미분한 그런 변수를 곱한 뒤 그거의 원래 함수를 빼주면 새롭게 변환된 적절한 함수가 나타나진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르장드르 변환은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변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때까지 스터디한 내용은 이제 르장드르 변환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fx가 아닌 g카파에 대해 원래 시스템을 기술해야 될 때가 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이 함수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마무리까지 해보자면 르장드르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더 중요한 성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르장드르 변환의 역변환은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fx로부터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함수인데 자세히 보시면 카파라는 걸 이런 새로운 변수로 정의 내려서 변환했던 것처럼 이 함수를 다시 르장드르 변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라색 상자와 같은 변환을 G카파에 대해서 다시 해주면 르장드르 변환을 두 번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fx를 한 번 르장드르 변환해주면 어떤 함수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변수를 원래 함수, 원래의 변수로 원래 함수를 미분한 새로운 변수를 알파로 두면 같은 방식으로 르장드르 변환을 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해보시면 실제로 디디 카파로에서 원래 변수를 미분한다는 게 이 식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데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띄워드린 배너에서는 이렇게 약분된다 라는 설명을 직관적으로 드렸지만 실제 원리는 약분이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약분되는 것지만 실제 미분의 의미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하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카파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원래 이걸로 정의 내린 변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대입할 수 있고 대입을 하면 이거랑 이 항이랑 부호만 차이 나고 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호 때문에 상쇄가 돼서 이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그죠? 알파라는 건 새롭게 이 카파라는 변수로부터 g카파라는 함수에서부터 새로운 함수를 얻어내기 위해 새 변수를 도입한 건데 다시 x로 돌아갔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거에서부터 바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fx와 g카파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x카파 곱한 거나 카파랑 x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을 자리만 바꾼 게 아니라 g카파에서 fx로 르장드를 변환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카파에서부터 새롭게 정의 내린 변수가 x니까. 그래서 르장드르 변환을 두 번 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는 성질을 통해서 그 역변환이 르장드르 변환이다. 르장드르 변환의 역변환은 르장드르 변환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런 함수들 있죠. 이 변수에 의해서 함수값을 주는 함수들이 원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르장드르 변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응이 되기 위해 볼록한 형태의 함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제 목표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라 좀 영상이 길어질 것이고 세세한 부분보다는 오늘 스터디한 것처럼 변환을 언제 할 건지 전공 과정에서도 이게 웬만해서는 르장드르 변환을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할 때 연력학이라든지 또 라그랑주 역학에서라든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정도만 아시고 또 이러한 사실만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이번 영상을 완벽하게 저보다 더 잘 스터디해 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이 재생 목록 중에서도 라그랑주 역학 재생 목록에 일단은 들어가 있을 거고 아마 추후에는 연력학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라그랑주 역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라그랑지안을 르장드르 변환한 결과로 새로운 위치 좌표와 운동량에 대한 함수인 해밀토니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해밀턴 역학과 운동 방정식에 대한 영상으로 새롭게 설명을 새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